지방법원장이 지금 남편으로 있는 사람도 있는데 뭔 얘기를 합니까?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이 얘기하셨죠. 배를 가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짓거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검사들한테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국민정서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라. 어떻게 피고인한테 배를 가른다. 너 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검사들한테 그럼 뭐라 그래요? 잘하신다 그래요? 신중하게 하라 그러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자, 외압하고 허위로 조작된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노만석 직무대행 오늘 연간했어요. 미친놈 아닙니까? 예? 지금 이상하게 연간을 해요. 지금 통일교가 뭐 하고 있습니까? 서울 강남의 핵심 자산 평화빌딩 매각했다 그러죠. 1600억짜리 빌딩 보통 매각하려면 1년에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일주일 만에 매각합니까? 얼마나 구린 게 많으면 이런 짓을 합니까? 조용히 하세요. 왜 질의 중에 왜 고함을 지르십니까? 예, 제 시간이니까 송석준 의원님 제 질의를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때문에 제가 다른 의원들 말하는 게 들리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 국민을 위해서 여기 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질의가 안 들리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해서 시작하자마자 이 중차대한 시간에 장경태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하고 있는데요. 아니, 장경태 의원이 뭐 부인이 지금 지방경찰청장입니까? 무슨 뭐 청탁을 하고 개입을 해요. 지방법원장이 지금 남편으로 있는 사람도 있는데 뭔 얘기를 합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본인이 증거 다 드러내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쓸데없는 얘기로 회의를 망치지 마세요. 지금 이거를 처음 꺼내는 이유를 저는 하등 이해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국민한테 피해가 돌아갑니다. 대구 고등법원장님, 한번 여기 사심자에 관련돼서 한번 견해를 한번 밝혀봐 주시죠. 제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헌법에 뭐 하시는 거예요? 세법법원이 열심히 경청했죠. 조용히 하세요. 왜 질의 중에 왜 고함을 지르십니까? 자, 두 분 다 퇴장하십시오. 두 분 다 퇴장하십시오. 국민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국정감사 질의 도중에 고성을 지르고 그러면 위원장한테 요청을 하셨어야죠, 만약에. 제가 발언할 때마다 옆에서 두 분은, 곽규택, 나경원 두 분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좀 해요. 조용히 좀 하세요. 곽규택 의원님. 조용히 하시라니까 위원장이 진행 좀 합시다. 위원장이 진행 좀 합시다. 자. 송석준 의원님, 왜 회의 도중에 일어났다가 왔다 갔다 하십니까? 조용히 하세요. 제가 발언할 때마다 바로 옆에서 귀에다 대고 본인은 하려고 5번이나 이야기했어. 저는 아무데나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자, 그러면 더 이상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앞으로 중간에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해주세요, 위원장님. 네. 두분 사이를 좀 이격시켜주세요. 근데 맨날 위원장석으로 맨날 몰려가서 위원장하고 얘기하는 거 있는데 쳐다봤다고 뭐라고 하십니까? 저런 게 아니라 옆에 중요한 얘기하고 있으면 돼요? 수준 낮은 얘기하고 귀에다가 뭐라고 했다면서요? 알고 그냥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선 보고 맨날 위원장석에 몰려가서 방해를
손들걸 좀 드세요. 힘든 거 하세요. 아니, 자리 바꿔달라고 하니까.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매번 이렇게 해요. 자리 바꾸시다 그래요. 교실에서 이 정도 안 합니다. 매번이면 어떻게 앞쪽으로 오시는 거 박근혜님이랑 의원님 보내주십시오. 잠을 못 잔대요. 의원님 바꿔주세요. 영민아 의원님. 위원장님. 보내주십시오. 제가 무서워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공무원 받은 거니까. 그동안에 박은정 의원님 저는 좀 나네요. 지금 참았어요. 근데 지금은 못 참겠대. 그 말씀 듣고 이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좀 다를 것이다라고 하다가 한 칼 세게 맞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다르다라는 전제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됐던 Y 이사장이 있습니다. 아마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는 아주 명망이 있으시고 인품이 좋은 분인데 그 공공기관 가가지고 부패 척결하겠다라고 나섰다가 부패 밑에 있는 부패 공직자들이 그 기관장이 부당한 업무 지시하는 걸 들었다 나도 들었다 이 진술 하나 가지고 윤석열의 검찰이 집요하게 괴롭혀서 결국은 형을 받아서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특검과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용이다 이런 비판들을 하십니다. 저는 무소속이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지방선거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저기 치우치지 않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종합특검이 무슨 지방선거용입니까? 제대로 내란 세력 척결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반성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1일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했더라고요. 방명록에 뭐라고 적었는가? 민유방본, 정제양민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정치는 국민을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건데 7일날 기자회견하는 내용을 보니까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서 당명 개정하겠답니다. 당명 개정. 예? 중고차가 색깔 바꿔 입으면 새 차 됩니까? 당명 개정이 자기들이 지금 역사 앞에 반성하는 길입니까? 그리고 와서 특검을 반대합니까? 특검에 돈이 들어간다고요? 내란 때문에 국고 손실이 얼마가 났습니까? 민간의 자산이 얼마가 작살이 났습니까? 수조 원대의 돈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아니 지금 특검에서 쓰는 돈이 캄보디아 갖다 주는 돈입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데 수백억을 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야 다시 반복되지 않죠. 반복되면 수조 원, 수백조 나라 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파견검사 수 줄이는 거 저는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루트로 들었지만 지난번에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면죄부를 줘요. 그게 뭡니까? 수사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 시간에 방첩사 파견 거절했다. 그때 이미 국회에서는 해산 준비가 계엄 해제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그때 그런 결정을 합니까? 그거 하나로 어떻게 무혐의 처리를 해요? 다시 조사해야죠. 김충식 얘기 제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수사 범위가 넓어진다고 수사를 안 한다. 증거가 왔는데 담당 검사, 파견 검사들이 수사관들한테 적당히 해라, 덮으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걸 덮고 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제대로 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교 문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일교 신천지 특검이 오늘 보류가 돼 있긴 하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아까 제가 나경원 의원 말씀하시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전재수 의원만 콕 집어서 하자고요? 통일교 특검을 왜 합니까? 종교 집단이 정교 분류의 원칙을 어기고 10만 단위가 넘는 사람이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특정 정당에 들어가서 정치 개입하고 이권 개입하고 그러니까 특권하자라고 하는 건데 무슨 여당 관련 국회의원 한 사람 콕 집자고 못하러 특검을 합니까? 제대로 털어야지. 지금 통일교가 뭐 하고 있습니까? 서울 강남의 핵심 자산 평화빌딩 매각했다 그러죠. 1,600억짜리 빌딩 보통 매각하려면 1년에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일주일 만에 매각합니까? 얼마나 구린 게 많으면 이런 짓을 합니까? 빨리 특검에서 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 당연히 해야 됩니다. 10만 명이 들어가가지고
당을 흔들어 놨는데 왜 특검을 안 합니까? 국민들이 통일 이후 신천지 특검 왜 궁금해 하겠습니까? 어떻게 특정 신흥종교 집단이 이렇게 정치에 개입해서 나라의 기둥뿌리를 흔드는가? 그거 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양평 관련 사건 다시 파야 됩니다.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가지고 다시 지난 특검을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난 양평 관련 공무원 사망 사건에 국민의힘의 김성교 의원 등이 개입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오늘 2차 종합특검 법안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제안드렸던 김충식과 마약 등이 빠져 있지만 이후에 김충식의 통일교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한 이상 적어도 통일교 특검에는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약 관련해서도 통과되어 있는 상설 특검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철저하게 파헤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측을 빗나가지 않습니다. 예측을 빗나가지 않아요. 그렇게 격려하고 웃어드렸고 박수를 보냈고 오랜만에 질의하시라고 했더니 역시나 똑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위원장님, 이 시간 이후로 절대 발언 기회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따 고유법 심의할 때 내용이니까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나라에서 종교가 특정 정당을 기반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이권에 개입하려 했는데 그걸 당연히 수사를 하고 단죄를 해야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기들이 용가리 통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민주공화국에 사는 분들이 국회의원이 뭔 얘기를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저는 오늘 법안과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저에서 방해하더라도 장관님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기획재정부 법안 심의할 때 그 국제개발협력 사업 관련된 얘기를 강하게 기재부를 좀 질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인데요. 어떻게 국가에서 하는 ODA 사업이 무상협력과 유상협력이 따로따로 제각각 놀 수가 있습니까? 기재부가 여기에 대한 보고를 거부했다는 것에 저는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고, 외교부 장관님 아시겠지만 주요 선진국 중에 ODA 사업하면서 유무상을 이렇게 명확하게 분리해서 이건 내 주머니니까 절대 공유할 수 없다,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성과가 납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어느 나라의 제3국에 산업화를 지원한다 그래도 인재개발 육성이나 학교 지어지는 거는 무상이고 거기에 산업단지 만들 때 투자하는 유상이잖아요. 그게 일관되게 계획성 있게 가야 되는데 지금 기재부가 무슨 짓을 합니까? 이게 지금 당연히 외교부에서 보고를 받는다라고 하면 유상사업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고를 해야 되고 국조실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무상사업과 유상사업이 연계해서 시너지가 나야 되게 하는데, 제가 강력하게 기재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법안은 이렇게 가더라도요, 장관님 이거 절대 외교부가 여기서 물러서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조실과 함께 저희 법사위에서도 분명하게 입장을 내고 있으니까 기재부도 대한민국 국민의 돈을 가지고 ODA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자기 주머니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강하게 입장을 계속 견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 외교부에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도 이렇게 안 하고 덴마크도 이렇게 안 하고 ODA로 정평이 나 있는 국가 중에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장관님 입장을 국무회의 할 때도 명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대통령께도 말씀드려서 이렇게 기재부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유사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게 일본이었는데 일본이 유무상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혁진 의원님 지적사항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법안과는 무관하게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 왈가왈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일단 현재 무엇보다 헌법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지난 내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현재의 사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불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경호 구속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사법부, 조희대 사법부가 추경호 하나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이런 기각 조치를 했다. 조희대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추경호를 구속해서 추경호와 공조했던 국민의당 다수의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법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과 국민의힘의 발언들이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내란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법사위에 들어와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말이 뭐가 다른 얘기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전히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서 헬기가 내리고 장갑차가 들어오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법부가 똑같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습니까? 나가서 증언을 조작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되면 판결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하고 다니는 행동을 보십시오. 오늘도 여기저기 대중 집회에 나가서 민주당의 폭주가 계엄을 일으켰다,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얘기 똑같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폭주를 하고 있다, 독재를 하고 있다, 어찌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꼬리 자르기를 하고 뿌리를 살려두고 그 뿌리는 절대 반성하지 않고 기회가 오면 다시 계엄과 내란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의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의원은 이번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특별법뿐만이 아니라 법원 조직법 자체를 개정을 해서 지금 소위 내란 내지 외환처럼 민주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상설적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개정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는 법원행정처장님이 말을 계속 빙빙 돌려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적 눈높이에서 분명한 판단을 하고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균택 의원님. 진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기자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이 서로 짜고 공모해서 쇼를 하고 앉아 있어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금 전쟁 도발한 외환죄가 드러나니까 이걸 덮으려고 갑자기 대장동 사건 가지고 연박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웃기는 짓이에요. 이 검사놈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 항소를 하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피고인들이 허위 조작 날조한 거 증언할 것 같아서 겁이 나요. 항소를 안 하려고 하니까 항소 안 하면 피고인들을 압박할 수단을 자기들이 내려놓게 돼요. 마침 그때 장관이 신중하게 해라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고 외압받은 척 쇼를 하고 사직서 내면서 도망가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하라. 왜 그러겠어요?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이 얘기하셨죠? 배를 가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나경원 말을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뒷거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검사들한테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국민정서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라. 어떻게 피고인한테 배를 가른다. 너 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검사들한테 그럼 뭐라 그래요? 잘하신다 그래요? 신중하게 하라 그러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자, 외압하고 허위로 조작된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노만석 직무대행 오늘 연간했어요. 미친놈 아닙니까? 예? 지금 이상하게 연간을 해요. 배를 가르겠다라고 한 검사놈들 데려다가 당장 감찰하고 수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지. 지가 지금 방구석에 들어가서 숨을 뗍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이 하고 있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민의힘이 여야를 떠나서 검사들이 이렇게 불법을 한 게 나타나면 같이 문제 제기하고 국가 기강을 무너뜨린 검사들을 단죄자라고 해야 되는데 좋아서 희락락해요. 때가 왔다고. 정신 차리세요. 누구한테 감히 제정신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들부터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저는 분명하게 요청드립니다. 법무부 장관께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모든 검사들 반드시 직무배제하고 대기 발령하고 사직서 처리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경찰을 통해서 수사하고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반드시 공무원연금 박탈하고 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임을 통해서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하는 본보기를 보아야 공직기강이 제대로 서고 국민을 검찰이 우습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물읍시다 그러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기표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국회 법사위의 공개를 단숨에 바꿔버린 최혁진 의원의 사자오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거침없는 직구였습니다. 주진우 의원을 끈질기게 밀착 마크하며 허점을 파고드는 그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단번에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논리정연한 비판 속에 섞인 날카로운 샤우팅은 상대의 궤변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음을 이번 영상이 증명하고야 말았습니다. 현장의 긴장감을 뚫고 나오는 뼈 때리는 발언들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통쾌함을 느끼셨나요? 보면 볼수록 빨려 들어가는 최혁진 의원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이 앞으로 우리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